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보 없는 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럭저럭 참고하면 괜찮은 사항들 한데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나와서 악평을 늘어놓는 피터 쉬프,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비난하고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맞서가지고 베리 실버트 역시 금은 더욱더 엉망진창이라며 난타전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피터 쉬프는 특히 GBTC 신탁을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베리 실버트가 1년 내내 투자자들에게 금은 인플레이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을 팔아야 된다. 그런데 베리 실버트의 기대는 못 미치게 GBTC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보다 낮은 겨우 7% 올랐을 뿐이다. 또한 첫 주 이후에 비트코인 GBTC를 매입한 사람들은 모두 돈을 잃었고 최고 41% 손해를 본 사람도 있다라고 공격을 하자 베리 실버트가 이야기하기를 까고 있네. GBTC는 그래도 7% 올랐다 치자 당신의 금펀드는 작년에 19% 손해를 보지 않았느냐라면서 맞받아쳤습니다. 당연히 금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성적이 굉장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터 쉬프가 장기적인 가격 동향은 고려하지 않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시점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필요에 맞게 자료를 해석한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떨어질 때만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근 10년 이래로 매년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는 이런 통계도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미 증시 얼마나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많이 후달렸다라고 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기업 주식, 일반 주식 세 방향으로 나눠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았었던 투자는 바로 비트코인 투자였었다라고 합니다. 수익률은 연수익률 65%, 둘째로는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업 주식에 투자를 했을 경우 수익률은 26%, 그리고 증시에만 투자를 했을 때 S&P 500 기준으로 26%밖에 오르지 않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여기 일단 끼지도 못하죠. 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였었던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2022년도 사람들 및 기업들의 투자는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근데 금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선전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더욱더 신생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윌리우는 최근에 또 새로운 통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작년 2월 달에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기업들을 위한 비트코인 행사를 열었었죠. 그 행사 후에 수많은 기업들이 GBTC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정황이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고점에 들어와서 물렸었던 개인이나 사람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는데 이 과거의 사례를 돌아본다라면은 비트코인은 언제나 재축적 기간을 거쳐가지고 전고를 돌파해주는 모습들을 언제나 보여줬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작년 고점을 저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승들을 기록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치 2017년도 고점인 2만 달러대가 절대로 뚫지 못할 벽처럼 보여졌었으나 지금은 뭐 2만 달러 우습죠. 그와 비슷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의 나이프켈레 대통령 2022년도에 비트코인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5가지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그의 예측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올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고 또한 2개 추가적인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현재 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들 위주에서 비트코인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을 추진 중인 국가는 없다라고 합니다. 자, 파나마에서 전에 비슷한 의견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자, 과연 올해 2개의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그는 엘살바도르의 건설 예정인 비트코인 시티 건설 시작이 올해 중에 시작되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는 10억 달러 비트코인 채권 발행에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또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2022년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 내에서의 비트코인 시티 건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된다. 그가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지도부들과 이야기를 해왔었더라면 높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라면은 일단 희망회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 이거 역시 본인이 내부 정보가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함께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좀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최근 비트코인이 횡보를 해주는 상황 속에서 장기 투자자 비트코인 보유량은 184만 개 정도가 증가를 했었고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142만 개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단기 투자자가 판 것을 장투자들이 흡수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마지막 상승 우파는 올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한편 플랜 B 같은 경우는 자신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상에서 플로우 모델이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이 플랜 B의 S2F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보시면은 이 구간이 있죠. 이 밴드가 이 가격이 굉장히 폭이 넓다라고 합니다. 15만 달러 밴드 폭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거의 망가져가지고 빵원 가지 않는 이상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 안에서 움직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 새끼 이거 사기꾼 아니냐, 말장난하지 마라라는 의견들, 비난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이제 웬만하면은 이 포기를 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해서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저항선들이 두 개가 있다. 첫 번째로는 48,000달러대, 두 번째로는 49,400달러대인데 만약에 이 두 개를 깨부술 수 있다 그러면 55,000 중반까지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저항선도 지금 굉장히 강력해 보이죠. 계속 비트코인을 두드러 패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항선은 아직 터치도 못했는데 이제 막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금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일즈 제이 크리에이티브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대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는데 다만 비트코인의 고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본다라면은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면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휘어가지고 가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가가 14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가 이번 상승장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번 상승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느냐?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시경제적으로다가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되겠죠. 3월 달에 정말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이에 따라서 올해 비트코인 성적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금리 인상 딱 했다가 증시 떨어지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쫄아가지고 돈 풀면은 또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소식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비탈리기가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는 거의 실패한 실패작이다라고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의견을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투자자분들께서는 발끈하실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덧붙이기를 비트코인 캐시 커뮤니티가 저항정신을 토대로 형성이 된 커뮤니티이며 비록 그 의도는 좋았을지라도 이런 경우는 실질적인 능력보다 용기에 초점을 맞추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기보다는 저항을 위해서 사람들이 협력하기에 장기간 힘든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캐시의 2022년도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에는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전혀 업데이트가 없는 비트코인 캐시. 자, 반면에 센티멘트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가장 개발 활성도가 높았었던 프로젝트로 칼다노를 꼽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도 개발에 전념하겠다는 찰스 호스킨슨, 칼다노를 성공 반열에 계속해서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유명인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NFT를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돈도 겁나게 많아요. 이더리움 70개나 주고 이제 원숭이 NFT를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2022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NFT 열풍. 올해도 마찬가지로 심심치 않은 암호화폐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바치의 물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